지금 보는 현장은 바로 엊그제 경운기로 로타리 쳤습니다. 이렇게 경운기 로타리 치다 보면은 바로 이 토양이 파괴가 됩니다. 이 토양에는 많은 미생물뿐 아니고 곤충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렁이. 그래서 지렁이 농법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렁이는 땅 속에서 땅을 헤집고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찾고, 그러면서 땅의 공기소통이 잘 되게 하고, 또 배설을 합니다. 이 배설은 하나의 유기질 비료로서 아주 최고의 양질의 비료입니다. 그럼으로써 바로 여기서 키워졌던 농작물이 다시 흙으로 들어가고, 옛날엔 퇴비를 또 많이 썼습니다만 그대로 이 농작물을 여러 가지 이제 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다시 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양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쟁기질을 했기 때문에 지렁이들이 별로 상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노타리 치게 되면 완전히 다 지렁이가 서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잘려나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경우도 시장에 가서 사다가 심은 거거든요. 바로 이웃 이렇게 번골 농부분들께서 이렇게 일반적인 하나의 관행농법입니다. 관행농법 중에서도 이 멀칭을 많이 했습니다. 농촌에서 농사 짓는 데 있어서 이 풀 문제가 보통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몸으로 떼오는 농사를 했기 때문에 밭에 풀 많은 거는 당연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제 대국에 이르다 보니까 이런 풀을 맬 인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힘들게 그렇게 풀을 매면서 농사 지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바로 여러 가지 농자재를 이용해 가지고 다 덮어버리고 구멍을 뚫고 이렇게 배추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멀칭이 효과라는 거는 수분 증발을 억제를 하고 보온을 위해서 항상 따뜻하게 보존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온실적인 그런 효과를 내기 때문에 잘 자랍니다. 여러 가지 또 병의 재해로부터 또 예방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생산성이 증대되고, 그로 인해서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서는 또 그마치 상품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그건 자연적이질 않죠.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생산성 증대와 편리를 위해서 인위적인 이런 자재를 이용한단 말입니다. 그러려면은 결국은 지금의 농법은 우리가 정성으로 몸으로 하는 농법이기보다는 편리성, 수익 창출을 위한 그런 농업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첩첩산중이 산골입니다. 이웃분들께서도 가능하면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촌을 서서 내가 먹기 위해서 하는 농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소규모로 이 정성을 들여서 키웁니다. 가능하면은 농약도 덜 치고 화학비료도 가능하면 덜 쓰고, 그런데 농사하는 데 있어서 도와줄 인력은 부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닐로 같은 멀칭을 쓸 수밖에 없어요.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도 바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자재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편리성으로 해서 이런 자재를 이용하다 보니까 결국은 고비용이 들죠. 그러니까 결국은 수익 창출에 있어서 이런 자재, 부대, 이렇게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시설 비용이 많이 듭니다. 농약, 비료값뿐 아니고 여러 가지 부자재, 또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지출이 좀 많은 농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고추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탄저병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이렇게 예방하기 위해서 농약을 많이 줄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이런 농법은 한마디로 관행농법. 산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울타리를 치지 않으면 산짐승들이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도 여기 산골에서 계신 기촌오신 분들은 건강을 신경 쓰셔서 가능하면은 농약을 좀 덜 주고 또 수확량은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또 화학비료 같은 경우는 덜 사용하고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하는 농법입니다만은 완전 무농약 한다라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관행농법을 해서 여러 가지 화학비료와 또 경운에 의해서 농약을 사용하던 토양에서는 완전 여러 가지 자연농법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점입니다. 생명력이 작물들이 약하기 때문에 병해가 잦기 때문에 농약을 안 쓸 수가 없고 또 화학비료를 사용을 하지 않으면 잘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토양이 건강한 토양이 형성이 되게 되면은 거기서 자라는 이 작물들도 사람으로 말하면 면역이 강하고 건강하게 자라기 때문에 그러나 수확량은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 논리에 따라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참 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것이 우리의 농촌의 현실입니다. 건강하고 어떤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건강으로 해서는 가능하면 유기농업 재배에 의한 농작물을 이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행농법을 통해서 배추가 자라는 거와 소위 말하는 태평농법에 의해서 자라는 작물의 어떤 자람도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자연농법에 의해서 키워진 이런 배추 같은 경우는 크게 웃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겨울이 되더라도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얼어 죽지 않고 겨울을 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마치 강한 추위에도 얼어 죽지 않고 바로 월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강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하게 자란 배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익 측면에서는 굉장히 거리가 멀지요. 경주 자연건강 단식 생활관입니다. 어제는 시장에 나가서 배추 먹을 종을 사다가 한겨울에 생채식에 이용할 배추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는 것과 같이 일반 관행농법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배추를 모종을 심기 위해서 밭을 경운기를 통해서 로타리 치고 고랑을 치고 땅을 고르고 심은 것이 아니고 원래 이 밭이 상추가 자라던 밭이고 바로 수확이 끝나고 나서 그냥 있는 그대로 풀을 제거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그대로 흩뿌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맨땅입니다. 맨땅. 땅에다가 그대로 심었습니다. 일반적인 관행 농법 같은 경우는 로타리 치고 나서 흙을 파헤친 고른 상태에서 심습니다만은 맨 땅에 그대로 심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 방법도 어떤 정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비료 농약을 사용해서 이렇게 재배되는 그런 관행 농법이 있는가 반면에 비료 농약의 여러 가지 문제성,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비료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또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유기질 그런 퇴비라든가 유기질 거름을 이용해서 하는 하나 유기농법이 있습니다. 또 자연농법이 있습니다. 또 신자연농법이 있고 또 태평농법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금은 이렇게 농사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밭을 갈지 않고 또 비료와 농약을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하는 이 태평농법에 가까운 하나의 농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농약, 무화학비료, 또 밭을 일구지 않고 풀을 매지 않고 한마디로 이 땅심이
살아있는 가운데서 주변의 풀과 경쟁하면서 자라는 농법인 어떤 태평 농법에 이제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농법과 관행 농법의 차이는 어디 있느냐? 일반 관행 농법 같은 경우는 평상시 이 땅의 환경을 파헤쳐진 가운데서 거기에 생산성 증대로 해서 비료를 줍니다. 화학 비료를 줍니다. 병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농약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 증대로 해서 그 수확을 통해서 경제 논리에 따라서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농법이 일반적인 농법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옛날 그 비료 농약이 없던 예전에 우리 조상분들이 하던 농법은 말 그대로 순환 농법입니다. 농작물이 자연 상태의 토양 환경에서 자라서 그 수확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난 뒤에 다시 땅으로 들어갑니다. 또 이런 농작물을 우리가 인간이 먹고 나서 다시 배설을 통해서 또 이런 식물들의 자양분이 돼서 다시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말로 식은 명이고 우리 몸과 우리 농작물이 어떤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농법이 적극 권장돼서 건강생활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농법은 경제 논리에 입각해서 다수확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농법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땅의 환경이 오염이 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질병도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유기농업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유기농업을 인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땅의 환경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비료 농약을 주어지던 땅, 그리고 에는 이 농작물이 인위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하나의 과보를 통해서 잘 자라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생명력은 약화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환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여러 가지 표피층은 아니고 미생물층, 지렁이층, 여러 가지 또 수분이 저장될 수 있는 그런 층이 자연스레 형성이 된 상황에서 바로 그런 토양에서 이런 작물이 자랐을 때는 어떤 병해에도 강하고 또 상당히 우리 인간에도 굉장히 모든 게 이제 조화와 어떤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건강 생활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 화학 비료에 찌들어 있는 어떤 농약에 의해서 찌들고 미생물이라든가 기타 어떤 여러 가지 벌레, 지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는 토양에서는 바로 그마치 굉장히 식물이 우짜라고 또 인위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능성, 여러 가지 농약이라든가 그런 또 여러 부분에 의해서 생산성은 증대될지라도 여러 가지 그 식물에 있어서 영양적 가치라든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래서 요즘은 하나의 유기농 인증 같은 경우도 단계적으로 저농약, 무농약, 또 전환기 유기농에서 한 4년 정도 인증을 준다라는 것은 그마치 땅심이 살아나기까지는 적어도 한 3, 4년 이상 걸린다. 그 땅심이 살아나는 그런 그 토양에서는 병에 대해서도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병의 피해가 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렁이가 많아서 그래서 지렁이 농법 이런 그 태평 농법을 해보려고 했었습니다만은 겨울에 멧돼지들이 달려들기 때문에 파헤쳐져 가지고 감당을 못할 정도로 좀 애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다시 이렇게 시도를 해봅니다만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울타리를 치지 않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행하기가 어려운 부분,
그래서 일단 메뚜기들이 이렇게 와서 땅을 뒤지고 한다라는 것은 이런 그 자연이 살아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울타리 주변에 이렇게 멧돼지들이 이렇게 파헤쳐 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땅의 환경이 이렇게 땅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바로 지렁이들이 서식을 합니다. 그러면 지렁이가 땅에 돌아다니면서 배설을 하죠. 지렁이가 배설하는 배설물은 작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하나의 그 유기질 비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파헤칩니다. 예? 온통 파헤치고 또 파헤치고, 예,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지렁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수확량을 많이 해서 시장에다가 내다 팔기 위한 그런 농사가 아니고, 우선은 건강에 초점을 두고 우리 집에 오는 분들 가능하면은 땅심이 살아있는 가운데서 비록 무성하게 자라진 않을지라도 자연 순환 원리에 따라서 모든 작물이 균형되고, 그래서 실제로는 건강에 좋은 그런 먹거리를 위해서 이런 재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도 이제 이 고추거든요. 예, 많이 탄저병이 와가지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병해가 있는 것은 있고 또 먹을 수 있는 것은 또 먹고,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그렇게 생활해 왔습니다. 가지도 있고, 바로 이 땅심이 살아있는 가운데서는 병에 강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인류들이 먹고 또 우리 인간이 먹고 바로 같이 공생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지켜나가게 되면은 바로 비록 수확량은 소량일지라도 건강에 좋은 이 먹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물질 만능주의에 의해서 경제 논리에서 이런 작물 재배도 되기 때문에 건강 문제가 굉장히 황폐화되는 겁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똥찌개 농법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작물을 먹고 배설물이 또 농작물을 키우는데 또 쓰여지게 되고, 그럼 서로 우리 인간과 우리 내가 먹는 이 먹거리 부분 안에 있어서 우리 몸은 건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면역 기능이 강해지죠. 바로 작물도 이런 땅이 황폐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또 그런 농산물을 먹은 우리 인간들은 또 몸이 건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